엄청나게 움직이고. 혹시 화면이 공유되고 있나요? 네,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사장에서 비행갔다가 간 지역은 그 페르시아, 이라크하고 페르시아 지역인데요. 여기 이제 화면 보이는 지도에 보면은 이제 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그쪽 바그다드 있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 여기를 지나고 나면은 여기 중앙아시아를 이제 지나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이제 나중에는 가는, 아시아 쪽으로 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3장하고 4장의 여정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우리 여기 문화가 뭐죠? 4대 문명, 페르시아 문명 맞죠? 페르시아 문명이 이제 발원했던 그 지역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는 이제 메카에 시작해서 메디나, 나자프까지 이제 3장에서 갔고, 나자프에서 여기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요 구역을 이제 지금 4장에서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니파, 시아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나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 좀 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순위파나 시아파가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고 하는 것들은 다 대략적으로 다들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알리 그러니까 무함마드 혈통을 있느냐 아니느냐 이 기준으로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나뉘는데, 이 알리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무함마드 혈통을 이어야 된다고 하는 게 시아파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 나자프 같은 경우는 알리의 묘가 있어서 그 순위파의 시아파의 성지 중에 하나로 이제 나자프 같은 경우 있고, 여기 보이는 사진이 알리의 묘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처음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되고 나서도 계속 좀 뭐 중축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지금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그 장소가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 지역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걸 위주로 좀 찾아보긴 했는데요. 나자프에서 가가지고 나자프에서는 뭐 여러 이렇게 그 곳을 갔던 것 같고, 나자프에 보면은 나자프 지역이 지금 이제 쿠파까지도, 여기에 보면은 쿠파까지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쿠파 대사원이 여기 안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쿠파 대사원이 이슬람의 이제 5대 모스크 중에 하나고요. 670년쯤에 완공이 됐고, 네, 맞습니다. 이제 쿠파 대사원에서, 그러니까 그 나자프에서 바스라 가는 길에 보면은 이렇게 뭐 전통놀이라고 하면서 그 괴물 입으로 물어가지고 다루기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좀 가져다 달라고 해가지고 막 예배를 하고 불로 막 태우면서 거기서 춤을 추고 막 이런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것들이 이제 272쪽, 275쪽 이쯤에 있었는데요. 그 이제 춤추고 있는 수피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이제 인상 깊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그려졌던, 당시쯤 해가지고 그려졌던 그림이어가지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 수피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보면은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하고, 옆에 바닥에 오른쪽에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약간 실신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모습도 있는데, 수피 무슬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영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를 좀 시도를 했나 싶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수피즘이 네. 아까 순위 시아가 나눠진 거잖아요. 순위 시아 두 개가 있고 수피즘 딴 거죠. 네. 다른 건데, 순위 시아일 경우에는 정통을 혈통으로 가져가냐 공동체로 가져가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시아 순위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 수피즘은 정통과 공동체에 상관없이 내가 바로 이 알라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수행과 깨달음과
이 영성으로 신과의 완전히 전일적 합일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자가 하나도 없이 딱 바로 이 접신의 경험이라고 이 지금 그 접신이라고 봐도 다른 말을 쓰는데 되게 이 영향을 탁 이렇게 안고 가는 요걸 종교학에서는 신비주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요 교파가 그 신체적으로 이렇게 춤을 우리 그냥 뺑뺑 돌아도 어지럽잖아요. 그 되게 이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뭐 여기 신비주의가 신체적으로나 이 밀교도 이렇게 뭐 진원을 중얼중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식적으로 합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 기도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피에 대한 것도 그런 것 같고요. 네네. 그 이분 바투타가 수피즘이라고 그때 네, 이분 바투타는 수피즘의 전통을 잇고 있는 거라고들 하고 이분 바투타가 지금 관계 맺는 요 전체 순례의 네트워크가 수피즘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각주에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이아들도 시아니아, 수니아마다 이렇게 동네마다 칼라가 있는데 수피계의 자이아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수피계의 자이아는 보면은 시아파하고 순위파는 이 역사가 다 있잖아요. 땅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계보도 있고 계파가 있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수피 계열 자체에 또 네트워크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좀 더 광범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되게 수행적이어가지고 아까 그 발로 고행하고 있잖아요. 경악한다 이런 거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곳이 바스라인데요. 바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두바이를 뭐 현재는 두바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슬람 최초의 군영 도시였고 이제 이슬람이 원래 아라비아 반도 이쪽에 있다가 이라크 쪽으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갈 때 그 약간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스라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유적 같은 것도 한번 이제 찾아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바스라 데모스크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 황폐화돼가지고 그 한쪽 기둥만 남아 있기도 하고요. 뭐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 모스크 이제 유적도 여기에 남아 있기는 한데 이제 아바스족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도가 바그다드의 수도가 건설되면서 이제 바스라의 어떤 그 지위가 좀 내려앉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는 바스라는 거의 황폐화돼 가지고 당시 어떤 그런 흔적 같은 거는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스라에 대해서도 뭐 구역이 세 개가 있고 뭐 첨탑 같은 것들이 있고 한다고 해서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의 모습은 지금은 남아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책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아스파한이래요. 아스파한은 지금 이거는 이맘 광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는데 여기는 이제 기원전 6세기경에 유대인들의 거주지였다고 해요. 근데 부하이 후조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 도시의 원형이 이제 건설돼가지고 이픈 바투타가 여행할 당시에는 수니파하고 라와피드파의 분쟁으로 대부분 폐허가 됐다고 이 부분도 그 이분 바투타가 좀 되게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판 지금 대사원 이제 이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책에 보면은 뭐 사원이 한 도시에도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아스파란 대사원이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모습도 보면은 되게 뭐라고 했죠? 웅장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고 규모도 되게 크고 이래가지고 이런 대사원까지 크기가 뭐 여러 개가 이제 도시마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사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원이 이제 도시마다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상상해 봤을 때 당시에 이제 이슬람의 어떤 위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화가 되게 화려하게 뽑혔던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제가 보면서 그냥 추측한 거긴 하지만 이 아스파한 대사원에 보면은 위에 있는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면은 청금석이라고 하나요? 이게 맞는지 네. 모르겠지만 이 세 개로 돌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런 모습이 좀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페르시아 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부터 이 청금석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맞아요. 하고 페르시아 문화가 원래 저 페르시안 블루라 그래가지고 네. 저 색깔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전통 말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좋아하던 색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 사진 지역의 어떤 이슬람 건축물 이런 거 볼 때 보면은 요 색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아스파한 대성원은 8세기 아바스 왕조 시절에 세워져가지고 840년이 되면은 칼리파 알 무타심이 그다음에 좀 확장을 하고 10세기에서 11세기에는 부하이 왕조가 아까 있었던 부하이 왕조가 또 좀 더 확장을 하고 1086년, 87년에 셀츠크 제국의 명제상이 이제 니잠 알 물크하고 이제 타즈 알 물크가 이렇게 아스판 대사원 확장해서 지금은 이런 엄청난 규모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일한국의 뭐 올제이 투칸 그다음에 백양왕조의 우짜산 사파비 왕조의 아바스 1세 대기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전했다고 하면서 누가 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누가 전하고 이 계보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거를 그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열거해가지고 정말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열거하고 있는 점도 되게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음, 이렇게 정통을 잇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누가 잇느냐 이런 거를 되게 이슬람이나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중간에 뭐 투스타르시랑 뭐 이렇게 좀 작은 시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 시에 이제 도시에 갈 때마다 도시의 이제 풍경이나 아니면 그곳에 있었던 먹었던 음식 같은 것들도 이제 대접받았던 음식, 자기가 대접받은 음식 같은 것도 얘기해 주는데 수박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수박 먹고 이제 자기도 수박이 되게 독특한 음식이었나 봐요. 자기가 이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처음에 먹고는 설사한다 이런 얘기도 재밌기도 하고 뭐 어떤 곳에서는 우유로 만든 뭐 이제 그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설명을 보니까 뭐 버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페이지를 못 적어 놓긴 했는데 인도의 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술탄하고 희사를 많이 하는 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도는 인도 왕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인도가 그만큼 부유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 아니면은 인도 왕의 어쨌든 베푸는 그런 마음이 컸었던 걸까? 뭐 두 가지 중에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나중에 가면 인도도 여기서 가능인 거잖아요. 가면은 좀 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보면 인도 뭐 방글라데시 이쪽까지도 이슬람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서는 이슬람이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 이제 넘어가는 곳이 시라즈로 넘어갑니다. 시라즈도 마찬가지로 이스파한이랑 뭐 타브리즈, 마슈아드, 케르만, 하마단, 테헤란하고 이란의
역사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해요. 시라즈에 보면 정원 얘기도 이제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원 화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상이 안 가는데 이 시라지 에람 정원 같은 경우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걸 보면은 그곳에서 이제 정원이 아름답다고 하는 곳들이 어떤 곳인지 조금 그려보아지기도 하고 당시에 이렇게까지 이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는 게 사실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라즈에 가면은 쿠란의 문이라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부하이유 아까 왕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9세기본 쿠란을 기둥에 넣어서 이 시라즈의 쿠란의 문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분수공사를 하면서 그 쿠란의 이제 진본은 박물관에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시라즈에는 그 이란의 성지 중에 시아파 성지 중에 하나인 체라크라고 하는 곳도 시라즈에 있다고. 시라즈가 그 시아파의 이제 성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12이만파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가지고 12이만파 같은 경우는 그 시아파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알리의 이제 혈통으로 해가지고 이맘을 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혈통으로 이렇게 있는다고 하는 건데 그 알리의 그 자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이 무하마드 알마흐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잠적했다고 하죠. 어디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잠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부활해서 올 것이다라고 12이만파는 네, 바그다드. 바그다드 가는 중에서 되게 한 소제목으로 할 정도로 되게 큰 도시이기도 하고 이슬람에서 중요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당시에는 뭐 아바스조의 수도이고 뭐 꾸라이시족의 영도적 지위를 선정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몽골군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폐허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이렇게 흥하던 모습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장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욕탕의 문화가 아주 훌륭하고 남자 여자가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 절대 같이 안 들어가고 수건도 이렇게 여러 장이 비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음,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때 이제 이거는 이제 몽골군이 바그다드에 침입했을 때 그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때 즈음해서 그린 그림이어가지고 당시 모습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바그다드가 많이 성했을 때 이 바그다드가 만수르 왕이 이렇게 만든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뭐 이런 그 기록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이렇게 지도로 그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때 보면은 이때도 그 도시를 되게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지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관공서들도 있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밑에 보면은 장소들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견과류, 저장소, 뭐 알리 성지 이런 그리고 수도원 이렇게 동그랗게 된 부분이 만수르 그 모스크 사원인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그다드 시의 전경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네.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좋네요. 267쪽에 보면은 아까 그 안진뱅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안진뱅이.
그러니까 이게 그 안진뱅이들이 이 성소에 온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라고 하는 게 그 왜 치유 목적을 가지잖아요. 치유. 그다음에 종교의 종파에 있어서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그뭐 이렇게 전파에 있어서 병을 고친다 이런 문제는 아주 중요한데 성지순례를 한다는 것 중에 안진뱅이 이런 게 있었고 중간에 건너간 게 있는데 미치광이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보너스인 부분인데 미치광이 그가 정신 나갔는데 꿈이 아니고 어떤 그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고 그 이유를 밝혔다가 그 이제 미쳐가지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되게 귀하게 여겨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는데 요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패턴. 이 패턴이 모든 것의 새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 경계인으로서의 그 환자, 정신병자, 신체적으로 이상한 사람에 대한 그 공동체의 애착, 왕에 대한 그 권력자에 대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광기를 이렇게 더 예언의 표식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게 모든 것의 새벽이라는 책의 앞부분에도 조금 있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정신병자 얘기가 이렇게 중간에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게 순례 자체가 환자랑 결부되어 있기도 해가지고 그런 것도 관련돼 있고 안진뱅이가 여기 온다. 그다음에 병에 걸렸다가 이제 꼭 낫는다. 이런 거 왜 교황도 그다음에 뭐 훌륭한 종교지는 지나만 가셨는데 애들이 낫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 그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번 메카 메디나를 찍고 오셔서 그런지 이 이븐 바투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도 아주 재밌었는데 285쪽에 보면은 이 막 이렇게 이제 순교하고 뭐 정직하게 그 발언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285쪽이 이제 그 우리 나이로 우리 생각하면 이제 20대잖아요, 20대. 그런데 되게 성숙한데 285쪽의 첫째 줄 보면 불현듯 내 여생을 이러한 샤이어를 위해 봉사하는 데 바치는 일념이 굴뚝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싶다. 굴뚝같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밟지 않는 것이 나의 습성이다. 이제 엄청난 관찰력으로 곳곳을 주파하면서 새로운 걸 이제 더 보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중간에 예를 들면은 뭐 광물, 식물, 뭐 땅 모습, 물맛, 사람 얼굴, 옷 입고 다 그리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 최고의 여행기 같아요. 세계 최고의 여행기라고 하는 열하일기의 박지원 이상으로 박지원이 이제 열하하고 그 북경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 거면 이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박물학적으로도 대단하다, 대단하고 습관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87쪽 같은 데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그렇게 넉넉하고 이런 표현이 이제 좋아하시는 거지, 이분 바투타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거. 그 다음에 287쪽이 이제 그 메카 메디나는 기도하는 거에 막 허덕허덕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나오네. 287쪽에 자이아라든지 이 서로 교리를 문답을 주고받는 풍경 같은 게 학술 풍경 이런 것도 꼼꼼하게 쓰시는데요. 이게 페르시아적 교리 문답인지 그 287쪽에 그러니까 이슬람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장면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할 때. 그래서 쪽지에 적어 훈계자에게 주면 쪽지를 주고 재치 있게 완벽한 답을 준다. 너무 이렇게 재밌게 쓰시면서 설교장도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기도 순례도 좋아하시는데 이 설교장 그다음에 이제 좀 아프시고 그다음에 아프신 다음에 그 290 여기 3쪽 4쪽 보면은 자기 못 참는 거 나오잖아요. 경 없고 예의 없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들어주신다면 기꺼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성격대로 막
나오는 거죠. 내가 이게 한마디 하고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술탄이 들어주는 것 같더니 얘 졸고 있구나.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꼬박꼬박 쓰시죠. 그 다음에 수박 얘기. 그런데 296쪽에 보면은 하여튼 이런 과일 얘기, 자기가 안 먹어본 거 재밌는 거를 여러 번 쓰시. 수박 얘기 많이 나오죠. 이 수박 저 수박 이게 더 좋은 수박. 그리고 296쪽에 보면 아스파한 사람들은 용모가 준수하고 살색은 밝고 흰데 불그스름한 빛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제 피부가 밝고 흰데 불그스름하구나. 아, 이게 관찰력인데 그래서 피부가 울긋불긋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먹는다는 얘기지. 여기 그러니까 빤듯한 얘기지. 그 다음에 사람 도대체 얼마나 머물고 뭘 봐야 사람들은 모두 용감하고 기계 있다는 문장이 나오는 건지. 그 저는 답사를 막 다니면서 봐도 거기가 거기고 이 사람 저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보기 겁나고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거는 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낯선 데 가가지고.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보고 이랬는데 이게 용감하고 기계가 이게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이 예쁜데 기계가 있고 이게 좋아요. 음식에 대해서 한해서는 너그럽고 경쟁심이 대단하다.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깨알같죠. 음식에 있어서 경쟁심이 대단하대. 그래가지고 이거 좀 맛보게 저거 좀 말고 막뭐 터지도록 먹고 주고 먹고 막 이런 에피소드를 되게 재밌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결국 이 표현이 웃겨가지고 음식에 있어서 경쟁심이 대단하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이아의 이제 기현쌤 297쪽에 욕실. 이게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풍경 중에 뭐 마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뭡니까 그 분수대 묘사라든가 욕실 묘사인데 이게 진짜 많이 쓰셨어요. 이 욕실은 개방되어 있고 공짜고 깨끗하고 이거 수건도 여러 개 주는데 여긴가? 욕실 여러 번 나온다. 수건까지 다 준다. 막 이런 게 공동 욕장 문화. 이거는 그러니까 취향인 건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의 취향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이런 데 걸쳐가지고 어떤 유물이 때 딱 선택이 되잖아요. 저거 한번 써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라즈에 옵니다. 시라즈는 진씨님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신 거여서 그래서 어느 도시 처음 들어갈 때 도입부 설명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재밌게 볼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일행은 시라즈에 다다랐다. 고색 찬연하다. 부지도 넓고 명망, 위용 두루 갖춘 옛날 도시다. 남만한 하원, 넘실거리는 내, 번화한 시장, 고급스러운 거리. 좋은 건 다 있으니까 이게 되게 저는 어떤 거를 느꼈냐면요. 너무 상투적인 표현인데 이 상투성도 내가 글 쓰는 사람으로 가지기 되게 어려운 거죠. 남만한 하원. 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으면은. 근데 이게 대단한 도시인가 봐요. 그런가 하면 그 많은 건축물들이 빈틈이 없대.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됐나? 아주 그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고 구획 정리가 놀랍다. 전문 시장이 있다. 목걸이 뭐 대추는 대추. 나중에 진짜 뒤로 갈수록 대추 뭐 식물에 대한 설명들이 깨알같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이 되게 그러니까 본인의 시야가 되게 넓어요. 지금 이 되게 특별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보면은 모두가 청수한 용모에 정갈한 옷을 입고 있다. 사람들이 다마스쿠스가 이 정도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라즈가 대단하다. 기억해둘 도시 같아요. 그런데 사원이 어디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자 300쪽 밑에 셋째 줄 보면 시라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 바타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전체를 개간하고 사람을 개간하고 특정한 에피소드가 오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사람들은 청렴하다. 아까는 또 조금 다른데요. 청렴하고 정결하다. 특히 여성이 그렇다. 그러니까 여자들 옷 입은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옷을 어떻게 조금도 살갗을 드러나지 않게 입고 그 여자들이 그 솔선하고 뭐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가면 막 듣고 있고 이런 걸 이제 좋아하시는 거죠. 공부하는 장면에 설교를 듣고 있는 여성들. 그다음에 자 이거도 좋았는데 301 쪽에 내가 시라지시에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오로지 법관, 이맘, 현인, 위인 그래서 내가 달려갔다. 그를 만났어. 두 번째 마지막 문단에 그가 나를 꼭 껴안았어. 이게 그러니까 알고 껴안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런 거 부럽죠. 이 자이야에 가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소문이 도는 거야. 이 전체 순례 네트워크에 그 자이야에 가면 그를 만나라. 그럼 이제 가 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절하고 막 얘기를 주고받는 것도 우리 처음 만나서 할 얘기가 뭐 있나 싶은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진희 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진희 쌤이랑 선민 쌤이랑 다퉜는데 "그런 거는 꾸란에 따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내 손을 막 이렇게 잡고 곁에서 내 가까이서 예배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교리, 역사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게 있고 자 305 쪽에 보면은 이거네요. 나는 인도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겹치는 제일 나중에 쓴 거니까 이 마스두딘을 다시 한번 만난 바 있다. 748년 시기를 이나 쌤 정확하게 말하고 이 사람을 만나려고 영복호자 호르무즈로부터 그를 찾아갔는데 호르무즈와 시라즈는 35일 오로지 한 사람을 만나러 35일을 그분을 뵈야지. 요런 마음이 되게 이븐 바투타가 되게 이렇게 성스러운 인물이죠. 다른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35일을 저는 안도가 세종에서 4시간 반도 '아 멀어. 너무 멀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35일을 가는 거야. 그 한 사람 만나러. 이런 게 참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314. 314 같은 경우가 유나쌤 어떠십니까? 이게 내가 거기 근처 이제 이교도를 만난 장면에 이 이교도인데 무슬림 수행자를 존대한다. 근데 다른 데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타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에 자타 의식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316 쪽에 이게 제가 아까 죽음하고 기현쌤 요런 게 있었는데요. 어떤 316 쪽에 두 번째 문단에 시라즈시에 있는 한 시장을 지나가다가 사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들어갔더니 자태와 옷차림이 점잖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경전을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이분도 아주 좋아해. 정갈하고 깨끗한데 경전을 독송하거나 책을 읽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곁에 가까이 다가가 앉았다. 아니 이게 너무 특별한 장면이죠. 너무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이것저것 묻고 이래저렇게 답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밑에서 5줄 저 상자 속에 이제 나의 연포, 매장용 향로 얼마간 돈이 있는데 내가 직접 어떤 선량한 사람을 위해 우물을 파주고 받은 삭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받았던 걸로 이거를 이분 바투타가 너무 귀하게 쓴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생생하고 그다음에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